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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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공부가 뭐길래? 도대체 무엇이길래?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공부의 의미는 주로 유치원, 학교, 그리고 학원과 같은 사교육들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면 혼나서, 하라고 시켜서, 불안하니까, 친구들 다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생활에 공부가 필요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여 돈을 벌어 가족을 꾸려야 하고, 그 공부한 것으로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미래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은 꿈이 없지만 공부를 해놔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생겼을 때 공부가 발목을 잡지 않아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공부를 통해 학습 능력을 길러놔야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 빨리 학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참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이거 참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맞는 얘기일까요? 다 맞는 걸까요? 다 틀린 걸까요? 아니면 몇 개만 맞고 몇 개는 틀릴까요? 답들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명확하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왜 하는 걸까 등으로 직접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명확했다는 기준과 다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테니까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는 공부에 대한 보고 들은 것들을 넓혀 다양한 시선으로 공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찰력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통찰력을 토대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보다 더 합당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흔히 알고 있는 공부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입니다.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던지 이제부터 사전적 정의 아래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공부는 배움 이후에 성숙해져가는 과정, 바로 그것을 공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성숙해지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공부라는 의미가 가리키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지는 것이며, 이 땅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상태에서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면 제자리에 있거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공부를 통해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배움의 형태에 따라 때때로 훈련, 운동, 연마, 연구, 학습 등과 같은 비슷한 단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들이닥쳐도 지금껏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로 그 어려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쉽게 극복해낼 것이며, 그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쌓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많이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를 통해 올바른 성숙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공부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성숙함으로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공부를 해야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익하고 합당한 올바른 성숙이 가능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얘기한 내용을 생각해보고 깨달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공부의 의미는 주로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사교육들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학생의 시기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예체능일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될까? 라는 의문도 아마도 이것들을 공부하면서부터 생긴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어릴 적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카타파 단어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문장을 쓰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화된 공부를 했듯이 위에 나열된 과목들도 초, 중, 고 나이를 먹어가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심화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는 삶에 적용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언어는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글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 과목들을 공부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쓰이길래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먹는 걸로만 생각하십니까? 맛있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과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이 입안에 퍼지면 마치 소용돌이 치는 토네이도를 영상케 하는 기분이 든다. 자, 국어적 능력을 발휘해 사과의 맛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국어 공부를 통해 내가 느낀 것들이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고 싶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으로 사과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칼륨은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또한 위액의 점도를 높이고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며 페놀산은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무력화시켜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케세틴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하여 담배 연기나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피로물질을 제거해주는 유기산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과육은 잇몸 건강에 좋으며 사과산은 어깨 결림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로 만든 식초는 화상, 두드러기 등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이 모든 건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했을 때 사과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과를 한국사처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야생 사과는 키르기스스탄과 중국 서부에 위치한 텐션 산맥과 다른 분지가 원산지로 이후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과일인 배와 복숭아도 같은 지역이 원산지이죠. 독일의 로버트 슈팽글러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는 여러 장미과 식물들과는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체리나 산딸기 등 대부분의 장미과 식물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어 퍼지기 위해 열매를 작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곰, 사슴, 말 같은 대형 동물들이 먹고 씨를 퍼뜨릴 수 있도록 수백만 년에 걸쳐 과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죠. 그러나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는 많았던 이런 대형 동물들이 빙하기를 거치며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씨앗을 퍼뜨릴 동물이 사라지면서 큰 열매가 달리는 야생생물과의 분포지는 위축됐죠. 이런 사과를 되살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기원전 6500년경부터 야생사과를 채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재배를 하면서 교접과 접붙이기, 가지치기를 통해 크기를 더 키우고 입맛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과가 탄생했죠.
현대사과는 유전자 분석 결과 적어도 4종의 야생사과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과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졌으며 이 때문에 고대 교역로 곳곳에서 보관된 사과 씨앗과 묘목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국어, 과학, 역사적 관점에서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으니 다른 과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과도 여러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방금 이 사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정리해서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드리자면 국어적 능력으로 먹어봤던 음식을 친구한테 소개할 때 어떤 맛이 날지 잘 알려줄 수도 있고 친구는 그 정보로 맛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능력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능력으로 음식의 유래와 기원을 알 수 있게 되어 어디가 원조로 진짜 맛을 내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과목들이 대학교에 가면 더욱더 심화된 분야로 또 종합적으로 엮여 다양해지며 이 모든 것들이 공부를 통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통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죠. 존 칼빈과 같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도 있습니다. 심화된 공부를 통해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방법을 찾아보며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 나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어떤가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들을 다른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갖고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알아보고 찾아봐야 합니다. 알아보고 찾아보는 방법은 다양하니 공정한 방법 안에서 모든 것을 탐구하세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접근해서 그렇게 조금씩 보고 듣고 지식을 넓혀가며 빅데이터를 만들어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고 통찰력을 얻어 이해하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올바른 성숙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고 공의롭고 진실되며 지혜롭고 명철하며 사랑하고 긍휼 있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성실하며 담대하고 똑똑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위해 살아갈 참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